쌀쌀한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시각, 한 주택가에 긴급 신고 한 통이 들어왔죠. 막 이사를 온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개 한 마리가 침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정우, 경희와 지영, 순경은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냉랭했거든요.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희님, 저거 개 짖는 소리 맞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부엌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벽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벽지가 붙어 있을 뿐이었죠.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댔습니다. 정우는 오랜 경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작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우가 손을 들어 지영을 제지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집중하자 개의 짖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였습니다. 벽 안쪽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죠. 저거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두 사람은 즉시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개는 뒤로 물러서며 짖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정우가 벽을 두드리자 공허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증거였죠. 여기 뭔가 있어요. 정우는 서둘러 벽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가 쉽게 뜯겨나갔고 그 아래 작은 나무 문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벽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영이 급히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듯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정우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누가 여기에 가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얀 개가 날 찾은 거건가요? 노인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는 하얀 개를 향했습니다. 개는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꼬리를 내리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개는 어떻게 벽장 속 노인을 알았던 걸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이송하는 동안 정우는 새로 이사온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유정민이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전 집주인한테서 열쇠만 받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줄은.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표정과 말투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전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계약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급하게 집을 내놓길래 싸게 샀는데. 정민의 대답은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하얀 개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정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그의 발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우는 순간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눈빛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경희님, 저게 어떻게 할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보호소에 연락해야겠죠. 하지만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걔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 감금 사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하얀 개가 그 중심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던 정우 앞을 하얀 개가 막아섰습니다. 개는 정우의 차 앞에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개를 쫓으려 했지만 정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일단 지구대로 데려가죠. 정우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개를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탄 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낸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니? 그리고 왜 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하얀 개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중얼거렸던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얀 개가 날 찾으라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구조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우는 계속해서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얀 개의 기묘한 행동, 벽장에 갇혀있던 노인, 그리고 새로 이사온 가족의 불안한 표정까지. 병실 문을 열자 노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정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벽장에 가둔 건가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밤늦게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들인 줄 알았죠. 10년 만에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하지만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셨나요? 희미하게요. 후드를 쓰고 있었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뒤지더니 갑자기 저를 벽장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잠가버렸죠. 정우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저는 그냥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침입자가 뭘 찾고 있었는지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었죠. 할머니, 혹시 하얀 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어제 그 개가 할머니를 찾았잖아요.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한 달 전부터 우리 집 앞에 자주 나타났어요. 처음엔 그냥 떠돌이인 줄 알고 밥을 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개는 늘 벽장 근처를 맴돌았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근처에 뭐가 있었나요? 아들이 10년 전에 뭔가를 숨겨뒀다고 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화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아들, 그가 숨겨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온 침입자,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하얀 개까지.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하얀 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개는 즉시 일어나 정우를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넌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니? 정우가 중얼거리자 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위님, 신고가 들어왔어요. 폐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어디? 구산업단지 쪽 폐창고요. 주민이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대요. 정우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얀 개를 바라보자 개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죠.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개도 데려갑시다. 밤이 되어 현장에 도착한 정우와 지영, 그리고 하얀 개는 폐창고 앞에 섰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하얀 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창고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지영이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정우가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자욱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개는 창고 안쪽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봐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가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과 사진, 그리고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영이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그 날짜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실종되던 바로 그 해의 신문이었습니다. 경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신문, 우리 아버지 실종 사건 당시 기사예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에는 당시 수사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정우 아버지 마이너스 실종 아님 추적 중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얀 개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을 향해서였습니다. 정우가 불빛을 비추자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지도가 보였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이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이 표시들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상자 안의 모든 것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하얀 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니?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지구대에 돌아와 증거물을 정리하던 정우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의 아버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수 탐지견 훈련 완료 마이너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보관 훈련 실시. 이게 무슨 뜻이죠? 지영이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얀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넌 그 개의 후손인 거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특수 탐지견,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이 하얀 개까지. 그날 밤 정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실종된 게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하얀 개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새벽녘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 하얀 개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이틀 후 정우는 새로 이사온 유정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폐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집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민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오셨을 때 벽장 근처에서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벽장이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정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 씨, 숨기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노인 감금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밖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도망쳐 온 겁니다. 도망이요? 네. 전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횡령이었죠.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내부 고발을 했고 그 후로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이었죠. 그 다음엔 집 앞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차에도 수상한 흔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고른 이유는요? 싸고 빨리 계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거라 가격도 저렴했고. 하지만 이사 온 뒤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었죠. 혹시 협박하던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항상 후드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은 항상 담배 냄새가 났어요.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침입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 씨, 혹시 그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자료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합니다. USB에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그걸 경찰에 넘기면 안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이 사건을 푸는 열쇠일 수 있어요. 정민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USB를 들고 나왔죠. 정우가 그것을 받아들려는 순간 밖에서 하얀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즉시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 순경,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요. 용의자로 보이는 차량이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기도 전에 그 차는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정민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 씨, 당분간 다른 곳으로 피해 계세요. 친척 집이나 안전한 곳으로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정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USB를 안전하게 챙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개가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알려줘서 놓치지 않았어. 정우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우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USB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방대한 양의 문서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횡령 내역, 비자금 조성,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돈의 일부가 특정 조직으로 흘러갔다는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경위님, 이거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네요. 지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 범죄예요. 그것도 꽤 큰 조직이고요. 자료를 더 살펴보던 정우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직의 활동 지역 중 하나가 바로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설마 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노인 아들의 실종, 그리고 정민이 폭로한 조직 범죄.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파일 보관실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사건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먼지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마침내 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던 그날, 어린 정우는 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고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었죠. 조사 중 실종, 단서 없음. 보고서에는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다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자신이 마주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벽녘 정우는 하얀 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개는 깨어 있었고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넌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와줘. 제발 아버지를 찾게 해줘. 그날 이후 정우와 하얀 개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구조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에게 그 개는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실마리였고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로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산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얀 개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경희님,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있잖아요. 하얀 개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정우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가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이른 아침 정우는 하얀 개와 함께 산길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그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은 적막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여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를 감지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정우가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개는 마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찾아갔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죠. 10분쯤 걸었을까요? 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낡은 참나무 아래였습니다. 개는 그곳을 향해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다가가 땅을 살폴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곳만 흙이 비교적 최근에 파헤쳐진 듯 했습니다.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내자 낡은 천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더 파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돌멩이로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진실을 쫓다가 그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정우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정치권, 경제계까지 연결되어 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믿을 사람이 없다.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백호가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백호. 그건 아버지가 훈련시키던 탐지견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하얀 개를 돌아봤습니다. 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백호의 후손이구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트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조직의 활동 내역, 비자금 흐름,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경찰이 되었겠지.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백호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 녀석을 믿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정우는 노트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것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하얀 개가 정우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정우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얀 개도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누구세요?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빠르게 도망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추격하려 했지만 하얀 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자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정우가 돌아보자 상자 옆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 파헤쳐라. 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를 진단받고
혼자 집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정우는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개도 빠르게 뒤를 따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우는 어머니 집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 길을 달리는 내내 정우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개는 뒷자리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30분 만에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우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꽃병이 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개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우도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몹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정우. 아까 이상한 사람이 왔어. 당신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 누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무섭더라. 뭔가 위협하는 것 같았어. 정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그들이 가족까지 노린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다른 곳에 계셔야 해요.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니, 정우야? 너 또 위험한 사건에 휘말린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를 친척 집에 모시고 나서야 지구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개는 내내 정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현재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얀 개가 정우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정우는 개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뭐라고 생각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를 자신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 순경,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경위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우는 지영에게 아버지의 노트를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노인 아들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이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노인 아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정민이 폭로한 비리 회사의 협력업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파고들면
그때 정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하게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개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침대 곁에 다가가자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얀 개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백호의 후손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백호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 아들이 그 개를 돌봤으니까. 아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라진 거야. 노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게 있어. 집 마루 밑에 찾아봐.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병원을 나선 정우는 곧바로 노인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유정민 가족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죠. 정민은 이미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기에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루 밑이라고 하셨지. 정우는 손전등을 켜고 마루를 살폈습니다. 하얀 개가 앞장서서 부엌 쪽 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멈춰서더니 발로 마루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인가? 정우가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니 안에는 두꺼운 파일과 USB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조직의 자금 흐름,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까지. 노인의 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되어 잡음이 심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저는 우연히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거대한 조직 범죄로 이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 정경희님께서 이 사건을 조사하시다 실종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멈춰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경희,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경희님에게 백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개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백호에게 이 증거들의 위치를 훈련시켰습니다. 언젠가 정경희님의 가족이 진실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요. 백호야, 내 임무를 잊지 마라. 꼭 그분들을 인도해야 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하얀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조용히 앉아 정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모든 걸. 정우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처음으로 정우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와 노인 아들이 남긴 증거를 합치자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범죄의 역사,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묻혀버린 진실들. 이 정도면 충분해. 검찰에 넘기면. 하지만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경찰과 검찰 내부에도 조직의 사람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검사 한 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던 정우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미행이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미행 차량도 집요하게 따라왔습니다. 젠장. 정우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얀 개가 뒷자리에서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급커브를 돌 때 미행 차량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순간 미행 차량이 정우의 차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핸들을 꺾었지만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얀 개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 돼. 정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는 미행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고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정우는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얀 개가 도로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제발. 개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개를 차에 태우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우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다리를 삐끗한 정도예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를 보러 들어가자 개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내 임무니까. 정우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녀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 밤 정우는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개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단순한 경찰과 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운명을 나누는 동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 순경,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위님. 정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싸움을 자신이 끝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 검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중년의 신중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정우 경위님이시죠? 급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검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검사는 내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20년 전 실종된 제 아버지가 남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고요.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점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겁니까?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 조직 내부에 경찰과 검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할 사안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정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만났어요. 전화 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거해. 증거도 모두 없애버려.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정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우가 동물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하얀 개는 깨어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자 반갑게 짖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처럼요. 그날 밤 정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경희님, 큰일 났어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가겠습니다. 정우는 급히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뒤져져 있었고 컴퓨터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증거 사본은요? 다행히 금고에 넣어뒀던 건 무사합니다. 하지만 침입자가 USB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안도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는 따로 보관해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영 순경,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위님. 두 사람은 밤새 경비를 섰습니다. 하얀 개도 병원에서 퇴원해 함께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개는 결코 정우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녘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버지가 시작한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얀 개가 정우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흘 후 정우는 지영과 함께 특별수사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사가 꾸린 팀은 5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우 경위 제공해 주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조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2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세력입니다. 어떤 수를 쓸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정우는 동네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의 이웃이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경희님,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더라고요. 검은 차를 타고 왔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언제였죠? 사흘 전쯤이요. 밤늦게 왔다 갔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는데. 정우는 즉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조직이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하얀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개의 다리는 많이 회복되어 이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개를 쓰다듬으며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모든 진실을. 개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백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훈련시켰던 그 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하얀 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경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제히 검거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지영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수사팀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있는 장소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정우와 지영은 조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 영장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우는 사무실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도 켜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뒤쪽 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정우가 재빨리 추격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꼼짝 마. 남자는 저항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며 정우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노인 아들이군요. 남자는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노인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날 어떻게?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입니다.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날 죽이려 했으니까. 그래서 조직에 들어간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정우는 남자를 데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용의자들도 모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범죄 조직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노인 아들을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어머니를 벽장에 가둔 겁니까? 제가 아니에요. 조직 사람들이 증거를 찾으러 갔을 때 어머니가 집에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증거는 당신이 남긴 거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요. 제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경희님이 실종되신 후 저는 그분이 조사하던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를 모았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왜 10년이나? 두려웠습니다.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숨기고 제 신분을 위장한 채 조직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우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매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에게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내일 면회를 주선하겠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면회실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정우는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찾았어. 살아있었어. 병실에 도착하자 하얀 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노인을 보자 조용히 다가가 머리를 노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없었다면. 노인이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었다는 것을. 백구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우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경찰이 되었을 것이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백호를 믿어라. 그 녀석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얀 개가 다가와 정우의 손을 하찼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아버지의 뜻을 전해줘서. 정우는 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사건, 조직 범죄, 그리고 백구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경위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자백했고 추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곧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아니요, 정우 경위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따님, 아버지의 명예 회복도 추진하겠습니다. 순직 인정과 함께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개가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을 이어온 거대 조직 범죄의 실체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20년 전 이 사건을 조사하시다 실종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마리의 개가 저를 여러 증거로 인도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개가 사건 해결의 열쇠였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였습니까? 네, 제 아버지께서 훈련시키신 특수 탐지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개는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정확한 장소들로 이끌었습니다. 재판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고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정우에게 한 노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잠깐만요. 아버님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정우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경찰,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정우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증거를 남긴 산속이었습니다. 하얀 개도 함께였습니다. 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참나무 아래에 도착한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작은 명패를 땅에 꽂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정경이를 기리며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끝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개가 조용히 다가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구,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며 저녁 무렵 지구대로 돌아온 정우에게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경위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검사님한테서 연락 왔는데 조직 잔당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복수하려는 것 같대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의 핵심은 잡았지만 아직 말단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경호를 강화해야겠네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노인 할머니와 유정민 씨 가족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요. 잘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지구대에 남아 경계를 섰습니다. 하얀 개도 함께였습니다. 개는 밤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새벽 3시쯤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일어나 창밖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 순경, 깨어나세요. 정우가 지영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개가 앞장서서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우를 발견하자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남자들은 저항했지만 곧 제압되었습니다. 그들의 차에서는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를 습격하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지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하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덕분이에요. 또 우리를 구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위기는 넘겼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조직의 잔당들은 계속 움직일 것이고 자신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검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경위,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든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추적 중입니다.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님, 아버지의 순직 인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추서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전화를 끊은 정우는 하얀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들었어? 아버지가 인정받으신대. 내 덕분이야. 걔는 정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추서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료 경찰들, 정우의 어머니,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고 정경희는 20년 전 거대 조직 범죄를 조사하다 순직하셨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정의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드님을 통해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단다. 어머니가 정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추서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노인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경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희님 덕분에 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아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당신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각자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며 그날 저녁 정우는 하얀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개를 쓰다듬으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개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보낼 순 없어.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정우의 말에 개는 더욱 세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개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백구도 잘 보살피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바람이 불어와 정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개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그림자가 저녁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두 동료의 그림자였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이어진 범죄의 역사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순직 경찰로 인정받았고 그의 이름은 경찰청 추모비에 새겨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하얀 개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집에 가시죠. 정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추모비를 돌아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얀 개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그게 우리 집에서 키우자. 너희 아버지가 보내신 선물 같아.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며칠 후 정우는 정식으로 하얀 개를 입양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백호라고요. 아버지가 돌보던 개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백호야,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정우가 개의 목에 새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개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도 웃으며 개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착하지, 우리 백호. 우리 집을 지켜주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백호도 식탁 옆에 앉아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새로운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내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어줘서 다행이야. 자랑스럽단다. 식사 후 정우는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산책로를 걸으며 정우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백구를 만났던 그날 밤 벽장에서 노인을 구했던 순간, 폐창고에서 아버지의 단서를 발견했던 때, 그리고 산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백호야. 개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별 중에 하나가 아버지시겠죠?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그때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 숲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보여? 정우가 물었지만 개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앉아 숲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세요?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백호도 함께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백호는 정식으로 지구대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백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경희님, 오늘 새로운 신고 들어왔어요. 지영이 보고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평범한 분실물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모든 신고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작은 신고라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백호야, 우리 출동하자. 정우가 차 문을 열자 백호가 뛰어올랐습니다. 두 파트너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정의를 지키는 경찰로 살아가겠다고. 점심때가 되어 정우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들도 형기를 마치면 어머니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경희님 오셨어요? 백호도 데려오셨네요. 노인이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백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머리를 노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아들도 면회 오고
이제 마음이 편해요. 다 경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할머니와 백호 덕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경희님,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요. 노인의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요양원을 나서며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범죄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정우는 유정민을 만났습니다. 정민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정민의 아내도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백호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백호는 정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잊지 마라. 그것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우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정우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려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정우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백호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걔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맞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우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호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동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정우는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영도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경희님, 오늘도 힘내세요. 그래요, 지영 순경도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는 하루였으니까요. 그리고 백호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하는 하루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정우는 백호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평생 함께하는 거야. 백호는 정우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우는 아버지의 추모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백호도 함께였습니다. 추모비 앞에 선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백호와 함께 아버지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추모비를 떠나 걸어가는 정우와 백호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길 위를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정의를 향해, 그리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두 동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얀개 백호와 정우, 경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과 만나고 누군가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저 하늘 위에서 정우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백호가 아들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모습을 말입니다.